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광복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큰 흐름에서 틀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조금 오를 것 같다. 다음 주는 조금 밀릴 것 같다. 큰 틀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주는 좀 상승 기조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그런 내용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좀 팔았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큰 이벤트들이 8월 말, 9월 초로 줄줄이 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드리면 지난 8월 7일 날 일단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이 결국에는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낮은 편인데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근데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 투자 시장의 화랑이 연출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지금 보니까 3,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제가 2,500만 원대에 그 나눠가지고 샀던 게 수익률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만 원인가 천 원인가 넣어놨어요.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5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어쨌든 큰 투자 시장 세 개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때 전망해드렸던 것이 어쨌든 7월 0.75% 금리 인상 이후에 9월 달에도 0.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었고 이때 말씀드렸던 게 페드의 금리 고점은 일부 연준위원회 금리 고점은 3.4 기존의 3.8%에서 오히려 낮아지면서 그리고 시점도 내년 중반 내년 말이 아닌 올해 말까지가 고점 피크를 금리 고점의 피크를 찍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뭐 워낙 시장 상황이 좋았던 때였기도 하고요. 문제는 올해건 내년이건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시점은 언젠가는 해결될 이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지난주에 CPI가 발표됐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면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하고 그리고 물가 지수였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냐 하면 지난 16개월 동안 무려 14번이나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오르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만큼 오를 것이다 해놓고 이것보다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쇼크를 받고 이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었던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시점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길어봐야 이제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들도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리고 항공권 및 숙박비 소비 정상화라는 부분인데 아니 놀러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한 2, 3개월, 3, 4개월 전부터 엔데믹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보복 소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화장품주 엄청 오르고 여행, 항공주 엄청 오르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드는 현재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다. 물론 지난주에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서 실업자들이 보험 형태로 청구하는 그런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폭을 9월 달에는 0.5%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근데 또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주요 연준위원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었는데 CPI 하락을 반긴다. 연준위원이 한 말입니다. 1, 2, 3 연준위원이. CPI 하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기겠죠. 근데 여전히 높다. 그러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금리는 3.9, 내년에는 4.4 맥스.
2.5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너무 유명해서 이름을 써왔습니다. 7월 CPI 하락에도 불구하고 CPI는 높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3.5 정도. 금리를 한 2번 정도 더 올리면 3.5%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년에는 거의 안 올린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4% 초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엄청나게 높은 금리이긴 합니다. 3번 이 연은 총재는 이제 9월 75bp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내용은 다 파악되실 거고 또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9월 달에 일어날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많이 올라온 모습, 코스피랑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 항생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수들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국제 유가 대비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브렌트랑 WTI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브렌트는 영국 북해산에서 나오는 그 브렌트유를 브렌트라고 하고요. WTI는 미국 텍사스산 원유. 그래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영국에서 유통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브렌트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어쨌든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에도 휘발유 가격 하락이 추가 반영될 것이다. CPI에 연동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었지만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었고 선행 지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행 지표들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꺾일 것이다. 그래서 감안을 한다면 8월달 CPI가 또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0.25 혹은 0.5 정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S&P는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200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강한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오늘 휴일이니까 화수목금으로 봤을 때는 큰 이벤트가 없이 야금야금 오르거나 야금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요 박스권 범위 안에서 아이고 갑자기 크게 희망사항을 나타냈네요. 요만큼 정도의 폭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역시 13,500입니다. 어느덧 11,000을 한창 그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13,500까지 올라온 모습. 달러는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완연하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가 아주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200에서는 밑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왔고요.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130불 넘보던 유가가 8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으로 직결되는 유가 부분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잘 잡았어요. 2400, 2300에서 투자 못하면 언제 할래? 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이 일목 상단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2500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세 지난주에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많은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매도. 이거를 그냥 일별로 가져올 걸 그랬네요. 어쨌든 개인이 순매도 우위였던 지난 한 주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은 가져오면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종목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 그다음에 SDI 결국에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힘을 싣는 모습이고 포스코케미칼도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외국인 시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힘을 좀 싣는 그런 모습이었고 셀트리온은 진짜 20만원 밑에서 못 산 사람은 바보였습니다. 18만원대에 그렇게 펀드들이 셀트리온 안 사면 뭘 사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소리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CS윈드 너무너무 아쉬운 종목이고요.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있습니다. CS윈드는 얘기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 열흘 내내 올랐습니다. 정말 미치는 종목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올랐기 때문에 뭐 데미지가 엄청 크거나 뭐 이렇게
외동 매매를 한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카카오는 8만 원 초반이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이다. 아니,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대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을 사실 8월 초부터 커뮤니티 혹은 VIP 멤버십, 카톡 멤버십의 종목들 드렸던 게 비덴트가 지금 보합권에서 약간 마이너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큰 폭으로 플러스입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느낌이 온 이후부터 이 일목을 하단에서 뚫고 올라올랑 말랑 할 때부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요. 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 작년에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좀 느낌이 좀 좋은데, 아무튼 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쫓아가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이거 왜 8월 10일 맞네요. 자, 59,300원이 이때 카톡 멤버십의 목표가였습니다. 이게 잘 샀거든요. 아주 잘 사서 잘 먹고 잘 나와서 고점까지 잘 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실 텐데, 아직 못 판 분들은 일목 하단에서 추가 매수 혹은 이제 계속 보유하실 거면은 장기 보유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될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 놓치신 분은 애매하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지금 팔아도 익절입니다. 한 10% 이상 익절일 텐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가져갈 거고, 이 고점 본 이유는 59,300원은 단순해요. 여기 이제 아이고, 지난 고점이 59,000원, 6만원 사이였는데 일단 59,300원에서 63,300원까지인가 찍고 올라왔는데요. 요 단기 고점을 파악하는 근거였습니다. 카톡 멤버십 여러분들하고는 상의를 했지만, 혹은 이제 공개방이나 VIP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는 남겨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카카오는 8만원 초반에 대한 근거는 일목상단이었습니다. 폭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올라와서 제가 8월 말까지 원래 8만원을 목표했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근데 뭐 2, 3일 내에 8만원을 돌파했고 많이 올라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카카오의 그 투자 근거는 죄송합니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계속해서 예고만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공매도 원투펀치가 카카오하고 HLB였습니다. HLB.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단순하게 투자를 했었고, 카카오 10%, HLB도 뭐 10% 이상 본 분도 있고 뭐 한 5% 이상은 대부분 수익 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아다리가 잘 맞는 그런 시기였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순위에 상위를 올리고 있는 대한전선인데, 일단 플러스긴 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1,800원 언더에서 다 사셨을 거기 때문에, 막 비싸봐야 1,800원. 차트가 이렇게 120일과 200일선이 만나는데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일목 마찬가지로 여기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하는 데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말 하기 싫은데 잘못했습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도 뭐 이렇게 주식을 참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애매하고 힘들어요. 빨리 올라오려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 내려올 거면 200일선에서 지지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때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듭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아니 11,000원대에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얼음 좀 먹었습니다. 이거 애매하죠. 차트가 있는 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가지 종목은 지금 드리고, 한 가지 종목은 VIP 멤버십 돈 지불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톡 멤버십에는 따로 드릴 건데요. 테마성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일단 휴림 로봇이랑 유일 로보틱스고요.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카톡 멤버십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놓쳤는데, 사실상 휴림 로봇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로봇 관련돼서 수급이 꽤 실려 있는 종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봇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건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로봇을 보면 제가 이제 물류센터를 투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부동산 사업할 때. 근데 물류센터 가보면 지금도 알바를 100명씩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몇 개냐 이걸 사람 눈으로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포장하고 있고,
알바비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오는데 10만 원씩 주면서 이거를 모든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자동화 돼가지고 기계가 탁 몇 개 뭐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되게 후진 시스템입니다. 삼성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이 로봇 관련 로봇으로 인한 물류센터 자동화거든요. 근데 물류센터 자동화라는 게 말이 쉽지 결국에는 이 로봇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괜히 그랬네. 죄송합니다. 로봇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로봇을 움직이는 시스템 로봇을 움직이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로봇 팔 만드는 회사 로봇 다리 만드는 회사 여러 가지 모든 공정들이 융합이 되고 이것을 시스템화 되어야 결국엔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휴림 로봇은 IT를 만드는 회사고요. 소프트웨어. 윌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급이 좋고 힘이 좋고 이번에 이재용이 사면되면서 270조 정도의 로봇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휴림 로봇은 3,2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목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단을 120일 그리고 상단을 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떨어진다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요새는 오른다고 오르면 같이 기뻐해 주시죠. 근데 이거 무조건 오른다 했다가는 이제 저같이 이제 5년 동안 방송한 사람들은 쪽팔려서 방송 못 하는 거죠. 하방을 근데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꾸준하게 지켜왔던 이 하방 121선 혹은 201선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지만 어떤 데서는 악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무너지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 거고요. 투자를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방까지 투자를 잘 버티시는 게 일단 수익에 대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들어가실 분은 여기서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내심 싸움이죠. 빨리 올라가는 거 빨리 내가 진입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싶으면은 미리 들어가는 거고 나는 목표가는 여기 인내심 여기까지 기다리겠어 하면 여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런 식인 겁니다. 윌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도 많고 수급도 세고 참 휴림 로봇은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림이 더 땡기긴 합니다. 유일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는 회사고 결국에는 회귀했던 요렇게 되는 모습인 거죠. 요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큰 금액을 하실 분은 제가 커뮤니티 그리고 카톡 멤버십에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비용 지불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야죠. 그래서 멤버십 종목을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카톡으로 1대1 하실 분들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오늘 그래도 사고 싶은 말씀은 잘 드린 것 같습니다. 화수목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 조심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